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의 이차 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송파관 고1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송파관이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7월 20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방학 특강은 좀 지장이 없는데 정규반 시작이 조금 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대치처럼 만들다 보니까 자꾸 제가 욕심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공사가 조금씩 늦어지는데요. 7월 20일 개원은 확정이니까 날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뭐 여러 번 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매 설명회마다 좀 민망하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그 자이스토리라는 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8년, 그다음에 강남대성에 12년 근무하고 그다음 다원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임 교사 때 처음 만들었던 책이 자이스토리고요. 그때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기출문제집이 아예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 국어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수학, 그다음에 과탐까지 전체 책을 다 기획하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기도 했었지만 그다음 또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어머님들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해서 수학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뭐 굳이 자랑을 하자면 뭐 인세라고 하죠. 제일 많이 받는 물론 홍성대 선생님 책 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 책 쪽에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원교육에서 수학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이번 송파관도 저하고 서정택 부원장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파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송파관은 저희가 이번에 조금 개원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대치에서 저희가 이제 자리 잡았던 이유 현재 고1, 2 대치 재원생이 1000명입니다. 수학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 뭐 외곽에선 수학 1000명이 별거 아니겠지만 대치에서 1000명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요소가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수학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수업도 수업이긴 하지만 수업 끝, 수업 전에 오답을 어떻게 시킬 거냐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배치할 때 지상 2층부터 4층이고요. 방위역 쪽의 구조를 아시면 옛날 한백학원 자리입니다. 한백학원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2층부터 4층까지 해서 강의도로 구성해서 강의실 3개층 구성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하입니다. 지하는 60평 정도를 스터디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상은 지금 어머니 앉으신 이런 책상인 거고요. 스터디 카페는 의자를 이런 걸 앉히면 안 돼서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CD즈죠. 그런 거에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게끔 스터디 카페를 해서 저희가 개원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학습에 있어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지도를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서본장하고 여기 방위역이고요.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쉽게 기억하시면 방상 초중고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최선어학원이 있고 여기가 아마 방위 1동 동사무소 겁니다. 바로 그 앞에 저희 다원수학 송파관이 위치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로변보다는 지하까지 있는 건물을 좀 찾아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 위치가 좋아서요. 제 걸음을 가보니까 이 방역 4번 출구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시면 한 5분 정도 안에 여학생 걸어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면도로라고 해도요. 저희가 차가 2차선 왕복이기 때문에 밤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원수학 송파관은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대치처럼 전체를 다 아우르지 않고요. 제가 더 다원수학 송파관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어쨌든 제가 수학을 하면서 수학 전문가를 계속 만들고 싶었는데요. 이 송파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중등, 고등 수학 전문가들을 일단 운영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중등 수학 이번 7월부터 개강하고요. 고등부 수학도 이번 7월, 아까 날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0일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 과정에서는 보인하고 배제가 전과목 내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학원들이 학급을 내신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다운을 시작하면서 이제 학급을 내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들은 한 학교에 한 500명 이상씩 다니고 있으면서 내신을 하고 있어서 일단 보임 배제 중심으로 해서 학급을 전과목 내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많은 걸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일단 요 정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어머님들 뭐 이런저런 요구 사항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치다운을 시작을 할 때도 잘하는 것부터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둘 키웠지만 이게 뭐 가전제품이나 어떤 공산품처럼 이제 어떤 실험 대상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과정을 깔 때요. 이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과정을 진행할 선생님이 제 기준에 미달이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하나 오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학원을 준비할 때 동시에 이 모든 수업을 다 깔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대체 있는 선생님들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부작용이 더 크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저희가 런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수학은 이번 7월부터 7월 20일부터 하고요. 보이는 올해 8월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배제 보인 합격자부터 시작해서 그럼 보이는 내년 3월부터 전과목 내신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원 수학이 이제 대체해서 빠르게 자리 잡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하드웨어적 면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대체해서 스터디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 게 전부 다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체 워낙 임대가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송파도 접근할 때 이제 시간을 두고서 찾았던 게 뭐냐면 사실 강의할 수 있는 곳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스터디 카페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찾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면을 강조할 건데요. 다원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게 수학 전문 학원이냐, 단과 학원이냐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수학 전문 학원하고 단과 학원의 장점을 살립니다. 무슨 말씀이면 수학 전문 학원 하면 뭐예요? 전문자가 붙으면 왠지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어머님들 뭐 수학 전문학의 대표주가 어디죠? 깁생이죠. 깁생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이 단과학원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단과학원 선생님들이 깁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단과학원은 철저하게 뭐한테 맞춰져 있어요? 강사 개개인의 전투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원 수학 원장이지만요. 올해 상반기 매출 1위는 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치 다원의 매출 1위는 1, 1학번입니다. 어머니들 오랜만에 학번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1학번 몇 살이에요? 그죠? 이제 막 30 넘었죠. 이 친구가 다원 수학 전체 매출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단과 학원의 장점은 뭐냐면 나이, 학벌 다 무시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수업, 강의 이겁니다. 어쨌든 수업력하고 강의력하고 관리력이 뒷받침 안 되면 요즘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과의 장점은 강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단점은 뭐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끔 놓치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치다원에 고1 내신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1000명을 넘었을 때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강사의 강의를 극대화시키면서 그 강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채울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닭공 내신 모의고사하고 내신 기출사인데요. 일단 컨셉은 어떻게 잡은 거냐면 이렇게 좀 이건 캡처하면 좀 잘 안 보일 텐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3월하고 4월이 있으면요. 이 3, 4월에 저희가 뭘 보냐면 밤마다 좀 시긴 차이가 있는데요. 닭공을 봅니다. 이 닭공 모의고사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1 학생들 대상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9회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회부터 6까지가 문제집 베이스고요. 7회에서부터 16회까지 대치고요. 요만큼이 목동적입니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왜 만드냐면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이거예요. 시험지 1번부터 22번까지 모든 문항에 유사 문항이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4월 때 내가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내가 어떤 문제 틀렸어. 근데 4월쯤 돼서 모의고사를 풀면 틀리면 이 문제 어디서 봤었는데. 특히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의 유사형을 찾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강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시험지 만들 때마다 유사한 문제를 다는 건 되게 큰 노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면 다원은 분업화한 겁니다. 대치다원에 수학쌤이 30명 있거든요, 전임이요. 그 친구들이 나누어서 한 회분씩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문항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장점 뭐냐면 시험 범위의 차이죠. 송파에서 시험 범위가 제일 적은 학교는 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도형의 방정식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도형의 방정식에 원이 안 들어간 학교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원이 들어가죠. 근데 또 어디예요? 도형의 이동이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르면 연합 내신할 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쭉 어머님들 앉아 계시면 시험 범위 어디니? 저 원인데요. 넌 어디니? 저 도형의 이동인데요. 그러면 같은 시험지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지는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항식부터 이차함수까지, 다항식부터 고차까지, 다항식부터 연립까지, 다항식부터 경우의 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다 대응할 수 있게끔 매년 시험 범위를 조사해서 다원 수학에 다니는 아이들의 시험 범위를 조사해서 모든 시험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끔 시험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한 회분을 만들지만 이 한 회분 안에 적을 땐 4개, 많을 땐 6개 이상의 시험지가 있어서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시험 볼 수 있게끔 시험지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희 반 아이들도요. 제 시험지를 좋아하는 친구도 많지만 4월 달 가면 제 시험보다 다 꽁 찼습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특히 내신이 대치에서 아주 어려운 뭐 중동이나 중산 이런 학교들은 아니면 이제 실수하는 게 더 겁난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닭공을 찾아서 닭공 풀면서 유사형을 찾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시험들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뭐 시험지는 똑같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고요. 그래서 서술형 단답형 4개, 서술형 4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대부분의 학교는 보통 단답이 많이 없죠. 근데 요즘은 이제 수능 대비를 위해서 단답형을 내는 학교들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1번부터 22번까지 22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클리닉지가 들어가면 클리닉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 박스에다 캡처를 해가지고요. 이 문항 안에다가 원래 시험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항식 PX죠. 다항식 PX가 여기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개에서 2개씩 유사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형은 제가 유형 다지기, 유형 넓히기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유형 다지기는 같은 레벨이고요. 유형 넓히기는 심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닭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과학원들은 이런 게 없죠. 심지어 수학 전문 학원도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원 수학이 밖에서 보면 단과처럼 보이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학원 자체 교재 가장 큰 단점 어머니들 뭐예요? 예, 풀이가 없습니다. 학공은 항상 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예요? 예, 수업에 왔을 때 혼자 채점하고 다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빠르게 서술형 채점 기준편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닭공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제가 1회부터 6회까지가 문제집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현재 송파 지역 고등학교 중에 올림포스가 들어간 학교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올림포스 변형 닭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쌤부터 시작해서 블랙라벨까지 문제집 베이스로 변형 문제를 아이가 풀어요. 변형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뭐 하고 싶겠어요?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 이게 올림포스 무슨 문제 변형한 거지? 예, 클리닉지에 들어가면 바로 그 올림포스 원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베이스로 한 닭공에서는 변형 문제와 원래 문제를 다시 한번 풀 수 있게끔. 그럼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친구가 내신 고쟁이를 안 풀었어요. 선생님 저 일품하고 분라를 풀었는데 고쟁이를 풀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고쟁이 닭공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쟁이 닭공을 풀면 고쟁이 닭공의 변형 문제를 한번 풀고요. 거기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고쟁이 원본을 풀면 고쟁이 전체를 못 풀긴 했지만 고쟁이에서 중요 문항들을 아이가 쭉 접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닭공은 이런 치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기출 베이스를 하는 것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을 했을 때 저희가 내신을 접근하는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작년 기출은 당연히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요. 20년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이걸 닭공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화면 돌리면
여기 계획표 보시면 20년 개포고부터 시작해서 20년 어디까지? 세학고까지 3개씩 학교를 묶어가지고요. 그 학교의 내신 기출을 가지고 đặc공 내신 모의고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3개는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거를 기출사라는 책에 집어넣습니다. 기출사 책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5개년치 기출을 분석을 해서 항상 내신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 기출사는 어떤 컨셉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에 임박하면 기존 수학 학원들을 뭘 했었냐면 통계출이라고 하거든요. 뭐 송파 지역에 뭐 동북, 보성, 뭐 보인, 뭐 문정, 뭐 잠시 연급 안 한 학교 모른다고 생각 아니고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1학교 시험지를 그냥 막 풀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범위가 안 맞아요. 두 번째 뭐냐면 중복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출을 풀어보는 건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그걸 반복해서 풀면 겹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자, 이건 내신 기출사인데요. 아까 đặc 공은 저희 다원 수학생들이 만들고요. 내신 기출사는 저하고 송파관의 서정택 부원장이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17, 18, 19, 3개년치 내신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요. 어머님들 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쌤처럼 유형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학도 잘 가르치긴 하지만 수학 콘텐츠 잘 만드는데요.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đặc공 내신 기출사에서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단원별로 분류해 가지고요. 그 안에 쌤처럼 A스텝 내신 기출 보통 1페이지죠. 쉬운 문제들. 그 다음에 2페이지서부터 이제 유형 잡아서 쭉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페이지에 보시면 뭐 개포, 경기여고, 대원여고에서 나왔던 공통 문제들, 반포, 서문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렇게 해서 유형별로 분류하고요. 송파관도 당연히 이걸 똑같이 작업을 할 거고요. 오늘 오신 분들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회 동영상 예약하신 분들한테는 2학기 송파 기출사는 다 무료로 학원에서 배포할 겁니다. 나중에 뭐 요 근처 지나다가 시간 되시면 학원 상담실에 오셔서 한번 받아가 보시면 어떤 책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은 저랑 서본자랑 직접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할 때 고2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뭐겠습니까? 수능입니다. 그죠? 송파의 모든 고등학교는 진학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이제는 고등학교도 진학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 가면 안 좋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2학년들은 수능이 베이스고요. 고1은 뭐가 베이스겠어요? 문제집 플러스 강남권 내시입니다. 강남권은 강남권은 이런 거죠. 내신이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예요. 이번에 송파학과에서 제일 특이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정신이거든요. 자, 정신여고 수학원 기출 중에 2문제가 미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선행할 때 이런 문제는. 하지만 선행할 때는 되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여고 하면 내신이 어렵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있었냐면 연속 2문제가 뭐냐면 자히스토리 열어보면 미적분에는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죠. 어머님들이 분석하기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내신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분석을 하냐면 미적분 기출문제긴 하지만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이 있으면 여기서 뭘 지으면 되겠어요? 이걸 지으면 이게 수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걸 잘하는 거죠. 원래 수열의 극한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극한을 빼버리고 나서 수열로 보게 되면 그게 이번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2학년 내신 시장에 이제 분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학년 기출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학교는 정시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고1 시장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만 고1 시장에서는 또 뭐가 문제되냐면 강남권 기출 문제가 돼요. 이번에 저희 반 애들이 제일 고마웠던 학교가 방산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저희 반에 2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강남권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가 있으면 강남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방산이었습니다. 왜? 방산 기출에서 똑같은 게 여러 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고1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고1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교육청 기출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 내신 기출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내신이 어렵다 싶다는 뭐 대치의 중동, 중산 이런 남고들이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 학교들은 새로운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내신 준비할 때 새로운 문제보다는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뭐 할 수 있게끔 수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제가 송파 개원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지만 이제 송파에서 다원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게 송파에 있지만 송파스럽게가 아니라 대치스럽게 가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초등, 중등까지는 그래도 송파가 대치랑 비슷해요. 근데 고등학교만 가면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송파에 있던 좋은 애들이 전석으로 빠져서 그건 대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신 준비 과정에서 송파는 선행보다 항상 현역을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지나치게 고1 과정을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2서부터 전투를 확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2 때 애들이 내신하면서 수능 문제를 풀어봤더니 잘 안 풀려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수시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송파권 학교들이. 그래서 송파에서 이제 다원 수학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뭐 조금씩 계속 고치고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이 수시 트랙도 있지만 정시 트랙도 있죠. 그래서 정시 무조건 어렵다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데요. 저는 강남에 있는 장점은 그거라고 봅니다. 수시도 대비할 수 있고 정시도 대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은 저도 똑같아요. 저는 살던 지역이 반포입니다. 반포도 똑같거든요. 중학교 때 보면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만 가면 실적이 자꾸 안 나오는 거죠, 사실. 그나마 서천은 고등학교가 적다 보니까 몇 학교는 실적이 잘 나오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송파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저는 실적을 잘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분명히 대치만큼 애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후부터 그게 참 밀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송파에서 중학교 다니고 상산 졸업한 제자 녀석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도 똑같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상상 간 건 후회하지만 가서 고생을 했으니까 여학생인데 제가 송파에 남아 있었으면 하면 상상 잘 간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 보면. 그래서 일단 뭐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머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송파는 이걸 이만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송파 내신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송파 내신을 뛰어넘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정시까지 볼 수 있게끔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급을 다 조절하면서 갈 거고요. 학기 중에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방학이라든지 내신 기간을 피해서 아이들이 좀 더 수학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사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풀이는 다 제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때 학원들이 풀이 잘 안 만들거든요. 손이 많이 가고 귀찮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운수학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든 책이든 간에 다 풀이까지 제공을 해서 학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할 수 있을 때 충분히 혼자 학습이 가능할 수 있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콘텐츠는요. 최강수라는 콘텐츠인데요. 교내 경시형입니다. 아마 송파에서는 대상 학교가 5개 이하로 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제가 지금 다원교육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참 콘텐츠는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신 수학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콘텐츠 중요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휴문과하고 외대부과하고 세종과가 있는 후배들한테 교내 경시를 위한 문제를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하기로 하고 살짝 다운 아이들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즘은 교내 경시가 생기가 줄다 보니까 수학 경시의 중요성이 되게 높아졌었죠. 물론 이제 수학 경시대 요즘은 다 뭐냐면 교과심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몇 학교들은 교과심한데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하고 사립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문제를 받아서 저희가 교내 경시 대비형 교재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다원 수학 자랑은 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이제 성파관에서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이번에 프로그램을 짜면서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 뭘 해야 될까? 특히 이제 뭐 중등이면 선행이지만 고등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을 갔습니다. 일단 송파에서 어느 정도 전투력이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넘어오죠. 그래서 일단 예, 송파관에서 수학하는 일단 보시면 양으로 승부합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주 4회, 주 5회입니다. 특히 이제 송파의 수학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제일 미묘한 문제가 학원비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부르면 좋은데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학원비의 문제가 커집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 뭐 여기서 학원비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주 4회, 주 5회 한다고 해서 학원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강사 클릭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치에서도 다원이 뭐가 있냐면 수업도 잘하긴 하지만 관리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학원들처럼 수학생들이 방학에 수업으로 꽉 채우지 않고요. 항상 3타임 이상 비웁니다. 그래서 월화목금 9시, 1시 선생님 수업을 하잖아요. 선전모 선생님이 수업 오전에 하고요. 오후 클릭 본인이 직접 합니다. 수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김경래 선생님하고 강지아 선생님도요. 오전에 본인들이 수업하고요. 클릭 본인들이 다 직접 합니다. 그게 별거겠어라 하지만 실제로 어머님들 학원들에서 클릭합니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한 번만 더 캐물어 보시면 강사 클릭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방학 때는. 왜 그럴까요? 강사들 수업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에서 강사 클릭이 뭔지 확실하게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벨에 이렇게 나눴고요. 어떻게 보시면 되면 이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수학과 첫걸음. 그죠? 예, 처음 하는 친구고요. 두 번 보는 건 뭐겠습니까? 그죠? 한 번 정도 봤는데 약한 친구들 있죠. 남들 따라잡고 싶어요. 그 두 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실력.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점은 1회에서 2회 정도 본 친구고요. 2회에서 3회 보는 친구인데 이건 절대적인 기준치는 아닙니다. 왜? 어머니들 이번에 내신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행 많이 했다고 내신 잘 나오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본 회차하고 1학기 내신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세밀한 건 그냥 상담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못 하시겠으면 예, 일단 선생님들이 3분 나오는데 선생님들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판단이 잘 안 되시면 예, 다원 수학의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은 예,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은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학화 같은 경우에는 예,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클릭합니다. 보통 학원들이 저녁 때 수학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차별성을 갖고 수학화의 빈틈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화의 빈틈을 채우려면 수업한 당일날 클릭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수학화를 전부 다 오전을 올렸고요. 예, 선행인 수원은 다 저녁 수업입니다. 그리고 뭐 수학원 개념하고 수학원 실력만 깔았고요. 수투 과정은 대치 다운에도 많기 때문에 예, 수학원 중심으로 갈 거고요. 이 수업은 어떻게 보시면 되면 수학원 개념은 한 번도 안 봤거나 한 번 봤는데 구멍이 많은 친구. 이 친구들은 한 번에서 2번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 보시면 또 다원 수학의 특징인데요. 시간표 전체는 제가 다 총괄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같은 과정을 중복시킬 때가 많습니다. 자, 어머님들 방학 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원을 분명히 한 번 봐서 잘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원 실력에 집어넣는데 첫 시간 갔다 오더니 엄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럼 어머니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왜? 시간표 다 틀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간표 잘 만듭니다. 수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시간표예요. 왜? 충돌되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시간표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걸 들었는데 어려워. 내려오면 돼요. 우리 아이가 이거 들었는데 쉬워. 올라가면 돼요. 예. 그렇게 시간표를 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수학 카드 보시면 다 겹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원도 마찬가지로 시간표 보시면 대치 있다 가시면서 대치 다원 시간표 보시면 같은 과정인데 겹치는 게 엄청 많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겹치는 학교는 4개 겹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미적분은 워낙 애들 레벨차가 심하니까 시간별 다 충돌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맞지 않으면 갈아탈 수 있게끔. 그래서 예, 전략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하는 의외로 아이들이 공부를 꼼꼼하게 많이 안 했습니다. 선행관점에서 물어보시면. 그래서 수학하는 빈구멍이 많기 때문에 함수도 빈구멍이 많고 특히 경우의 수 많이 구멍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 오후 클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원은 예, 개념과 실력이 있는데 예, 맞는 레벨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 맞으면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밑에 셀카페 공사가 좀 늦으면서 이 저녁 시간 개강이 조금 늦었습니다. 오전 수업은 방학하면서 개강하면 되는데 저녁 수업 개강이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대신 뭐는 있냐면 저희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1회차 수업은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개강이니까 아이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아이가 다닐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신경 쓰는 게 오답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수업은 듣고 오답이 바로 되겠죠. 근데 저녁 수업은 어떻게 돼요, 어머님들? 10시까지 수업하고 10시 넘어서 학원에 나오면 안 되죠. 근데 다오는 지하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카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다 오답이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 과정은 항상 마지막에 오답 데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오답에 다 할 수 있느냐? 다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하는 친구도 있지만. 하지만 뭐는 할 수 있냐면 아이가 수원을 배울 때 지수로감수, 삼각함수, 수열을 배웠는데 이창희, 야 너는 삼각함수가 많이 약하니까 삼각함수라도 오답을 확실히 끝내자. 이런 식인 거죠. 세 개 다 오답을 다 하면 좋지만 만약 오답이 밀리더라도 이 오답 데이트 뭐겠어요? 쌤이 알려주겠죠. 야, 넌 수열을 해야겠다. 그래서 항상 과정 뒤에는 그걸 마무리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오답 데이를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지금의 다원 수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자인 저하고 이따 마지막에 이제 저희 서정택 부원장이 올라올 텐데요. 서정택 부원장도 전공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끼리 저는 고등을 잘하고요. 서 부원장은 중등을 잘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콜라보를 해서 예, 중고등 수학을 송파에서 정말 잘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많이 반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이 송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어머니 그런데 저는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기준점을 잡았고요. 송파는 어쨌든 어머님들 기준점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시만 아니라 정시도 되는 학생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다 할 수 있는 수학학원 예, 그게 바로 다원수학 송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 수학생들 세 분 나오셔서 이제 수학화를 어떻게 수업할지 말씀드릴 거고요. 수원은 아까 말씀인 것처럼 예, 아이 선행 정도에 따라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근데 수학화는 아무래도 고민되시죠. 그래서 새 선생님한테 부탁드린 건 수학화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머니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어떤 분은 긴장도가 좀 낮고요. 어떤 친구는 긴장도 되게 높아요. 저는 뭐 항상 설명을 진행하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쌤들 나오시면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을 이렇게 발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예, 다운사 송파를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